Excuse me?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뭘 쌓아가고 준비하고 항상 뭘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나한테 똥을 줬구나. 퇴사하고 싶다. 제 회사 생활의 모토가 곧 내일 퇴사할 사람처럼 5시 28분쯤부터 요란하게 짐을 싸기 시작해요. 막 서랍도 막 엄청 쾅 닫고 막 텀블러도 이렇게 쾅 놓고 지퍼도 엄청 막 세게 열고 5시 반 땡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다시 만나는데 일단은 누구신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퇴사 후 365일간 직업 실험을 하고 있는 30살 김가현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을 이어붙여서 한 달치 월급을 모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고 다양한 직업 실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고 어떤 입시 준비들을 했고 그랬었는지. 네. 제 학창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제도권 교육의 성실한 시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말은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야심이 큰 어린이였어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는 게 일종의 권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다. 네. 마치 시험에 답이 정해진 것처럼 인생에도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해서 장단이 잘 맞아서 제도권 교육이라는 판 안에 되게 잘 놀아나지 않았나? 그런 근데 초중고를 비슷비슷한 트랙을 거쳐서 모여진 친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진로는 굉장히 좁아요.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찍부터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이왕 취업 준비할 거면 회사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카드를 다 손에 쥐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도 되게 촘촘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성실한 시녀니까. 어떤 것들을 했죠? 토익도 막 980, 막 토익 스피킹도 최고 레벨, 중국어, 인턴도 왠지 국내에서 하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해외 인턴, 국내 인턴 다 준비해서 모든 카드를 갖고 있었죠. 대단하세요. 완전 회사가 원하는 인재네. 그런 스펙들을 쌓아서 어떤 회사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었는지. 어떤 회사라고 특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국내 뭐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에 이력서를 다 넣는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해뒀다기보단 그냥 그 회사의 타이틀, 그 회사가 나한테 주는 명함 그런 거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이력서를 한 150군데쯤 넣고 필기시험을 50번쯤 보니까 면접은 한 30번쯤 보게 되더라고요. 완전 정석대로 진짜. FM대로. 그래서 원하는 회사로 들어갔나요? 네,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죠. 입시도 그렇게 정석대로 준비를 했고 취업 준비도 그렇게 모든 스펙을 쌓아가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알만한 기업의 명함이 생겼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퇴사를 결심하고 자칭 퇴사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회사 출근한 첫날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입사했던 동기랑 탕비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퇴사 디데이 알람을 맞췄거든요. 야, 1년 뒤 오늘 우리 여기 없는 거다. 다 탈출하는 거다. 이렇게 작당을 하고 마침 퇴사 시기도 비슷해서 입사 동기이자 퇴사 동기가 됐어요. 근데 궁금한 게 들어가서 꿈꾸던 회사 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달랐길래 퇴사를 꿈꾸게 됐는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자습이에요. 전 직원이 아침 자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내 문화가 있었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은 9시인데 그보다 1시간 일찍 8시에는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보통 신입사원들이 예의상 30분 정도는 일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7시 반에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되게 거칠애 같은 사내 문화?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런 회사 오너가 정해놓은 그 문화들이 너무 답답했고 두 번째는 직원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 배치인데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해서 영업 세일즈 직군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인사 배치를 받으니까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으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 직군은 컴퓨터 코딩 언어 보면 외계어 같잖아요. 그거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핑퐁이 돼야 돼요. 근데 개발자랑 전화 통화할 때마다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처음에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는데 왜 IT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희 회사에 뭐 예를 들면 1팀은 인원이 10명이고 2팀은 8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비슷비슷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니? 부장님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10명을 관리하고 누구는 8명을 관리하면 업무 로드가 달라져서 결국에는 인원수 맞춰서 그 팀에 배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Excuse me? 내가 뭘 들은 거지 지금? 그런 생각?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을 뭘 쌓아가고 준비하고 항상 뭘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나한테 똥을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퇴사하고 싶다. 되게 배신감을 느꼈겠네요. 네. 대기업이라면 사실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유로 인사 배치를 받고 비슷한 이유로 퇴사를 꿈꿨겠죠. 입사 동기도 같이 퇴사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묘한데 사실은 입사 동기가 제 자리에 오는 게 맞았어요. 그 친구의 전공은 IT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약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처럼 남자는 외근, 여자는 전표 이런 문화. 그분은 남자분이요. 네, 남자분이었고 외근을 가야 하는 포지션이 비어 있었는데 적성과 상관없이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고 정작 나는 그런 세일즈 업무를 원했는데 너는 여자니까 너는 사무실에 앉아서 막 전표 치고 사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엇갈리는 운명. 되게 절묘하다. 서로 그 얘기하면서 되게 놀랬겠네요. 소름. 소름, 진짜.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퇴사 준비를 했었는지. 이 퇴사라는 키워드가 사실 2017년 초부터 엄청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슈의 한복판에 언제나 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퇴사 말하는 모든 자리에는 다 가 있었고 퇴사에 관한 책, 뭐 방송, 행사 이런 데 다 쫓아다녔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어떤 구조 안에서 나는 이 지점에 흘러들어왔나. 그래서 했던 첫 번째 활동은 팟캐스트, 회사 생활과 퇴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직장인 방송, 그걸 제작했고요. 두 번째는 월간 퇴사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거기에 나만의 퇴사론을 정리해서 칼럼으로 기고하는 그 작업도 했었고, 퇴사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퇴사 준비를 좀 촘촘히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처럼 그런 활동도 했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회사에서 덜 혼나는 법이라는 카드 뉴스를 연재했거든요. 막내가 회사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되게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신입사원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사실 회사 생활 좀 해본 선배한테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좀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하는 가이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활동도 했었죠. 회사도 진짜 엄청 회사 들어갈 때 팩 쌓듯이 되게 성실하게 뭔가 차근차근 해나갔네요. 그 중에서도 팟캐스트 활동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다뤘었는지. 3명의 호스트가 함께 하는 방송이에요. 회사를 좋아하고 직장 생활을 즐거워하는 회사러가 있고, 항상 회사에 대해서 분노가 차 있는 퇴사를 꿈꾸는 퇴사러가 있고요. 회사 생활과 퇴사 생활 양쪽을 다 경험해봐서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창직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직장인이라면 할 말 많은 주제를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뭐 야근, 복지, 휴가, 뭐 퇴사. 그래서 매회 방송에 그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3명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몇 회까지 했었죠? 그게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했고, 제가 퇴사하면서 방송이 끝난 것 같아요. 그거 마치 퇴사로의 퇴사가 네. 목표인 양. 퇴사러의 헌정 방송이 되었다. 거기서 퇴사로라는 닉네임이 본인이시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항상 직장인, 특히 신입사원이나 막내 편에 서서 좀 어느 정도 늘 분노의 상태에서 말을 하는 회사에서 있을 법한 되게 더럽고 치사한 일들을 좀 까발려서 지적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활동 한다고 하면 뭐 이런 거 왜 해? 이러거나 이거 회사가 알면은 좀
그러니까는 회사에는 알리지는 마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걱정을 해주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걱정할 만한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어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기해하고 나랑 친한 과장님, 차장님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제 방송을 1호 퇴사로 팬?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무뚝뚝하고 똑같은 정장에 똑같은 넥타이 매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한꺼풀 벗겨놓고 보니까 사실은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나랑 비슷한 지점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인간인 거예요. 일로 묶였을 때는 사실 되게 피곤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슈로 얘기를 꺼내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잘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퇴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회사의 힘든 점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누르고 있었던 거죠. 속마음은 그랬던 거죠. 팟캐스트를 저도 들었었는데 되게 사이다 발언을 하는 이 시대에 흔치 않은 어떤 막내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신입사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실제로 어땠나요? 회사 생활? 실제로 저는 일을 열심히 잘 하는 막내였는데 회사를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면서 다니고 싶은데 나의 그런 까칠함?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가 나의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무기를 손에 쥐어야겠다. 그 무기가 나는 일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 해야겠다. 1인분 이상의 몫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매달려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근데 그게 생각하지 못했던 직무였고 내 적성이랑 안 맞는 거였을 텐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되게 엄청 노력을 했었겠네요? 일단은 IT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퇴근하고 IT 코딩 알려주는 강의 들으면서 기본 지식을 쌓았고 그리고 개발자랑 통화를 할 때 보통 회사에서 유선 전화를 쓰잖아요. 그걸 다 제 핸드폰으로 돌려서 다 녹음을 해놨어요. 통화 내용을. 회의실에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집에 와서 다 녹취를 푸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했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이었구나. 그게 한 3개월 정도 반복되니까 굳이 녹취를 안 해도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되게 놀랍다. 적응력도 엄청 피눈물 나는 세월. 회사 생활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불만만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야심 있는 사람이라서 야심가.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성과가 나왔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네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제 회사 생활의 모토가 곧 내일 퇴사할 사람처럼 이었거든요.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회사 안에서도 첫 번째가 생리휴가를 쓰는 거였어요. 거의 한 10년 넘게 아무도 생리휴가를 안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장님한테 이제 구두로 휴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시스템으로 올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휴가 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휴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보건 휴가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출하고 나서 이제 막 술렁술렁 사무실 안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면담을 7번 정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네. 연차를 먼저 쓰면 안 되겠니?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막 남용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인데 남용할 게 뭐가 있지? 아무튼 그래서 7번의 퀘스트를 잘 버텨서 생리휴가를 쓰기 시작했죠. 아니 그거 한 번 쓰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죠? 그거를 용감하게 썼고 또 어떤 거 했죠? 또 한 가지는 0530 운동이라고 저희 팀의 과장님이랑 같이 했어요. 저희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5시 반 퇴근이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6시? 6시 반? 이때쯤 퇴근해요. 되게 조심스럽게. 저는 5시 28분쯤부터 요란하게 짐을 싸기 시작해요. 막 서랍도 막 엄청 쾅 닫고 막 텀블러도 이렇게 쾅 넣고 지퍼도 엄청 막 세게 열고 5시 반 땡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님이랑 같이 손 붙잡고 과장님도 그걸 찬성을 한 거예요? 네. 뜻이 맞았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진급을 누락해서 화가 또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같이 0530 운동에 선두주자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6시 반에 퇴근하던 사람들이 6시에 가고 6시에 퇴근하던 사람들이 5시 40분? 조금씩 근데 퇴근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분위기를 만들었네요. 총대를 멜 사람이 필요했던 진짜 막내가 그런 일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대부분은 되게 숨죽이고 있고 분위기 살피고 퇴근 못하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권리를 얘기하기가 힘든데 아까 오래 다닐 회사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니까 더 저게 당당하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회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잖아요.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궁금해요.
저는 항상 되게 분노에 가득 차서 막 부글부글 끓고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막내였는데 팟캐스트든 뭐든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계속 다른 회사의 사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가라앉고 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이런 점은 참 못났는데 저런 점은 되게 좋고 사실 나한테 관대하고 잘해주는 거구나. 나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호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가 그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한테 꿀을 주는 것들을 그럼 얼마나 잘 알뜰살뜰 챙겨서 나와야 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퇴사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바로 서니까 첫 회사에서 막내로서 거쳐야 할 기승전결을 좀 차분하게 다 거치고 나올 수 있게 침퇴백보 하는 퇴사가 아니라 진짜 안전하게 잘 준비해서 회사를 졸업하는 느낌의 퇴사를 가능하게 해준 게 기타 모든 활동들이었고 이런 활동들이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벌린 일이고 일을 시작하고 끝맺는 게 조직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내 일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그런 독립심 같은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무조건 어딘가에 이름이 있는 곳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해진 틀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일들을 거치고 나서 퇴직서를 낸 날? 그날이 기억나네요. 네. 사실은 2년 6개월쯤이 됐을 때 이제는 퇴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근데 나도 무서우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회사를 나가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출근을 했는데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출장 통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주셨는데 그게 약간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 메일이.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출장이라는 게 출장 자체는 2박 3일, 3박 4일 짧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새끼 업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출장 보고 쓰는데 일주일, 또 교육자료 만드는데 한 달, 서비스 테스트 하는데 몇 개월 그렇게 파생되는 업무들을 해야 돼. 왜냐면 출장 갔다 온 건 나니까. 그래서 이거 갔다 오면 1년, 2년 훅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배수진을 쳐야겠다. 9시 20분에 부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말씀드렸고 9시 40분에 팀원들을 다 소집해서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퇴사가 확정이 됐죠. 어떻게 보면 막 실제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구나. 정말 이 메일 한 통이 그때쯤에 퇴사를 직감적으로 이제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 느낌을 갖게 된 뒷받침된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회사 밖에서 제 일을 만드는 모든 과정 A부터 Z까지의 프로세스를 4번을 고친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정도는 다졌다. 돈을 그걸로 번 건 아니지만 그걸로 계속 일감이 들어오고 계속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어떤 회사의 사원 김가연이 아니라 그냥 김가연으로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나 홀로서기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감각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100% 직장인이었다가 그냥 100% 나로서도 자연.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감각. 진짜 실제로 회사 밖에 나가서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는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건 몇 개월짜리의 삶인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하지 못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갈지언정 그런 시기가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2년 6개월쯤에 든 거죠. 그 기술이 회사 밖에서도 팔리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단 1년만이라도 프리랜서로 웹기획, 콘텐츠 제작자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바리스타가 돼서 문화기획자가 돼서 그런 것들이 밥벌이가 되던가요? 네, 평균 집에서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회사 후에 직업 실험을 했던 365일이 그런 갈증을 해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헛되지 않았다.